업그레이드 Your Life,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곳, 코칭룸, 에스테클래스 코칭. 안녕하세요, 코치 서진입니다.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한 친구 혹은 1, 2년 전엔 친한 친구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계신가요? 아니면 지금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1, 2년 전에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였나요? 이렇게 우정은 계속해서 변합니다. 네, 한때는 나의 절친, 나의 베프가 더 이상 아니기도 하고요. 한때는 정말 서먹서먹하고 몰랐던 사람이 지금 나의 베프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이제 걱정하고 고민을 해요. 왜 나는 친했던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거지? 친했던 사람들하고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라고요. 오늘 여러분들의 우정에 대해서 한때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지금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. 그럼에도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요. 제 책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.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63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, 자, 볼게요.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색한 그 사람과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한번 볼게요.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. 첫 번째, 그 친구와 더 이상 함께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. 두 번째, 제3자로부터 그 친구의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. 세 번째, 그 친구와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. 네 번째,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서로에게 더 친한 친구가 생겼다. 여섯 번째, 그 친구와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편하다. 일곱 번째, 서로 공통점은 과거 이야기뿐이다. 여덟 번째, 서로 생활 환경이나 라이프 사이클 등이 다르다. 아홉 번째, 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오해가 있다. 열 번째, 그 친구에게 나의 최근 근황을 공유하기가 망설여진다. 네. 자, 이렇게 10가지 제가 질문 드렸어요. 혹시 체크가 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댓글에 그 설문 링크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. 그걸 통해서 쉽게 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. 자,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을 1개에서 3개에 해당이 되셨다라고 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,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 가능성이 다행히 70% 이상입니다. 그래서 아직 기회는 충분해요.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4개에서 한 7개 정도 해당이 되셨다고 하면 약간 반반이에요. 회복 가능성이. 그래서 관계를 근데 회복하기에는 아주 늦지는 않았는데, 그래서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8개 이상 또는 7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예전처럼 잘 지내기는 힘들겠다라는 겁니다. 자, 한때의 절친이 이렇게 조금 멀어졌을 때 사실 상실감도 크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좀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많으시잖아요.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. 첫 번째는요, 우리 우정은 forever라는 환상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. 네. 실제로 네덜란드의 이제 사회학자가 한 연구에서 보면 사람들은요, 그러니까 절친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지 봤을 때 사람들이 7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관계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친했던 사람이 좀 안 친해지기도 하고 안 친했던 사람이 또 친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고 그 절반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 게 이제 7년 주기라고 해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직장에 가서 또는 결혼을 해서 또는 아이를 낳아서 또 내가 어디를 사는지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요, 관계가 소위 불알 친구라고 하는 이런 관계 잘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때 친했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.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인정하시면 좋고요. 자,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우정은 없어요. 그러니까 쓸모없는 우정이 없다라는 거는 지나간 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. 이미 조금 실패한 관계, 이미 조금 더 이상 잘 지나지 않은 관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
근데 그걸 그냥 왜 그렇지? 그냥 안타깝다라고 끝내지 말고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. 친구와 관계 유지하면서 안 했지만 꼭 했으면 하는 것은? 그 다음에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했지만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?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에게 준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무엇을 줬는지,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가장 고마운 점은 무엇인지,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,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지나간 우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때 그렇게 가장 친했다고 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.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.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우선은 그 관계를 이제 지키는 방법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첫 번째, 관계의 어떤 변화를 인정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대학교 때 절친이 내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도 계속 예전처럼 나의 절친처럼 될 수는 없어요. 친구끼리 가장 많이 다투는 경우가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가 생겨서 나를 소홀히 했을 때 이 관계가 나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 이제 서운하고 그때 이제 서로 좀 오해하고 멀어지기 쉽습니다. 그런데 그런 관계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.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만의 새로운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바운더리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한때 친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요. 우리가 소위 되게 친한 친구들은 의외로 약속이나 이런 걸 미루기가 쉽습니다. 왜냐면 친하니까 이해해 주겠지? 라고 하면서요. 그래서 오히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잘 미루지 않는데 친한 사람일수록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커요. 그러지 마시고요. 친한 사람일수록 그 약속 미루지 마시고 자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평소에 되게 중요하겠죠. 그 다음 세 번째는요.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변화의 친구의 어떤 관계를 인정하되 그 친구하고의 그때 할 수 있는 걸 함께 해주시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는 시즌이라고 하면 뭐 결혼 준비에 필요한 드레스를 같이 보러 간다든지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파티 같은 것들 열어준다든지 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, 친구가 아이가 있다거나 하면 아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친구가 조금 같이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좀 편안해지고 나와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어떠신가요? 네. 자, 친구는 우리 살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그 존재이죠. 지금 있는 우정 잘 지키는 방법, 그 다음에 혹은 또는 지난 우정이더라도 나를 조금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정을 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코칭룸 이야기했습니다. 여러분들 더 즐거운 이야기로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